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제12기 캠퍼스 에코리더 리코입니다. 우선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리더 팀 리코 활동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대학교 지구환경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정응호라고 합니다. 예, 그럼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 전 세계 많은 도시의 기온이 평균보다 10도 이상 높게 기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열섬 현상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열섬 현상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열섬 현상이 참 최근에 와서 아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여러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열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도시에 있어서의 그 뭐랄까요, 지표면, 그러니까 아스팔트, 그다음에 도로에 또 시멘트, 건축물에 또 인공 재질, 이런 것들이 태양열을 낮 시간대 많이 흡수하는 재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질들이 이 도시 공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공간에서 태양열 흡수했는 열들이 이제 계속 고스란히 그 지역에 남아서 더욱더 이제 기온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섬 현상은 야간 시간대에 이어지는 열대야까지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어서의 또 시민들은 이 야간에 열대야와 연결되어서 또 더욱더 이런 현상에서 노출되고 또 취약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많은 빌딩들로 이루어진 요즘의 도시에서 열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을 주로 하기 위한 시설들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보는 주택, 공장, 오피스 빌딩,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런 구조물들의 재질이 열을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걸로 재질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장기적으로, 금방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재질들을 태양열을 적게 담아내는, 그러니까 열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재질들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걸로 일단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빌딩이 많다 보니까 이 외곽에서 불어 들어오는 좀 이렇게 공기 순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대기 순환 장애를 일으키다 보니까 도시 내에서 더워진 열기들이 밖으로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좀 이동되고, 이 순환되면은 조금 나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도시 계획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서 같이 좀 고민을 해줘야만이 좀 장기적으로 도시가 좀 쾌적하고 시원한 도시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덧붙여서 나서 이제 녹지를 최대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또 고민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처럼 해외에서는 바람길 숲으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데요.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도시에 이러한 바람길 숲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시나요? 예, 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가 굉장히 바람길을 도시 대기 순환, 열섬 뭐 이런 곳에 개선하는데 활용해서 이제 많은 이제 소개가 되어졌죠. 이 슈투트가르트는 일단 약간 분지형 도시거든요. 그리고 약간 분지형이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이렇게 산림이 계곡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도 원래는 이 대기 오염, 특히 이제 겨울철, 여름철에 대기 오염이 좀 심각했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 산지나 계곡에서 빨리 냉각되어지는 그런 외부에서의 차고 신선한 공기들이
이 도시를 도심지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걸 이제 우연찮게 확인을 하게 되었죠. 1950년대쯤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이런 데 같이 접목을 시켜서 외부에서 차고 신선하게 생성된 공기들이 도시로 잘 이렇게 유동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에서 좀 시내에서 텁텁하고 더워지고 그다음에 약간 오염이 된 이 공기들을 이렇게 잘 확산시켜서 외곽으로 보내는 그런 효과를 이제 봤죠.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녹지나 이런 것들하고 잘 연결을 해서 지금 상당 부분 효과를 보는 걸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도시 규모가 독일하고 비교할 수 정도로 우리나라 도시 규모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투트가르트 같은 인구가 한 50만에서 6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대구만 해도 250만의 도시고 서울은 1000만인데 지형적인 조건에서 비춰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분지형 또 외곽의 이 산림 조건이나 그다음에 계곡 이런 지형 조건들이 괜찮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형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잘 도시 공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런 좋은 조건들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 계획 실천, 뭐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독일에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아직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태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대구 상당 부분 그런 면에서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 차원에서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시청하고 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까지 못 따라가 주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좀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상당히 좀 아쉽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대구라든지 그다음 전주라든지 광주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들 주변 지역 이런 조건들은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계획적인 제도적인 어떤 방법만 잘 찾아내면은 그나마 괜찮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바람길 숲이나 바람길의 다른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 이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이 산림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전국에서 한 10개 넘는 지자체들이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바람길 숲을 조성을 하기로 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진행 중에도 있고 근데 원래 의도한 대로 바람길 숲은 미세먼지 차단을 하려고 처음에 의도를 했었는데 저도 거기 좀 관여를 해봤거든요. 했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 굉장히 외부의 광역적인 그러니까 뭐 국가 간의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건너온다든지 이거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원인이 상당히 더 크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길 숲을 조성을 한다 해서 미세먼지가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기대치만큼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숲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생태적인 기후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성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미치는 도시 미기후적인 측면의 효과들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섬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확보를 하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런 데서 오는 기대는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람길 조성 이외에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실 이 열섬 현상을 다스린다는 건 개선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또 단기간에 어떻게 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건축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단열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그 다음에 또 차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점차하고 도로라든지 건축물 표면 재질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 에너지로부터 도시가 열을 가급적 적게 가두는
이런 재질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녹지, 그러니까 이 나무가 되든 뭐 그냥 일반 잔디밭이 되든 간에 이 비건축지,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도시에서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벽면 녹화, 그다음에 옥상 녹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총괄적으로 입체 녹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도시에 있는 구조물, 건축물이나 도로가 태양으로부터 덜 달구어져서 열을 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는 작업들을, 그게 도시계획에서 뭐 재생 사업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우리가 진전해서 나가야만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바람길과 바람길 숲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사실 공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바람길, 그다음에 뭐 바람길 숲 이런 것들은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그 지방 정부가 일단 재원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민간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어차피 제도를 만들어주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주면은 거기 맞는 재료들을 쓰게 되고, 그러보면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도시 공간이 그나마 좀 이렇게 열을 덜 가두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시민들은 어쨌든 간에 여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습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뭐랄까요, 이 의견을 많이 좀 모으고 그 의견들이 시청이나 그리고 공공기관에 잘 전달돼서 시 정책이나 도시계획이나 건축 쪽 이런 정책에 있어서 이런 쪽이 많이 좀 정책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그 뭐랄까 여론을 많이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최근에 하는 거 보면 리빙랩을 통해서 그 동네에 실질적으로 더워서 그 폭염 때문에 열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문제 발굴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문제 발굴은 사실 전문가들도 동네에 어떤 문제 있을 것인가, 주민들이 어떤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건 시청 공무원들은 더더욱 못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각자 동네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더워서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열대야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 불편하더라,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전달해주면 그 문제를 전달받은 전문가들은 그게 맞춤식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청이나 이렇게 구청이나 이렇게 공공기관 또는 국가에다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 문제 맞춤식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에코리더가 활동가로서 지역사회와 캠퍼스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역할을 하니까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잘 아마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현장에서 한번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될 만하고 좀 배우는 것과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다른 형태로 현장에, 특히 이제 동네가 되겠죠. 동네나 아니면 우리 이웃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특히 환경 문제에서, 특히 요거 오늘 주제가 열섬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고 연결해서 좀 더 다른 방안이 있다면은 그걸 좀 이제 교수님들한테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무슨 어떤 새로운 걸 알게 되면 또 가급적이면 좀 주위에 일반 분들한테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 그래 아주 매개체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아마 대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시민 교육들 해보니까 제가 달서구청에 이제 그 탄소 중립 관련 시민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민분들이 관심도가
너무 낮다. 왜 낮을까 했을 때 정보 전달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대학생들이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효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수님들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지역 문제를 좀 더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를 또 전달할 수 있으면 학교 전달, 교수님 전달하고 또 우리 이것들을 알았던 전문적 지식들을 다시 또 이렇게 현장에 또 주민분들한테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중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